이번 불장이 되게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어찌됐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 번쯤 빠졌다가 가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상방으로 좀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7만 4천 이상을 뚫어내는 거를 확인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좋은 자리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큰 조정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투자할 때 현금 비중을 꼭 가져가야 된다.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런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제가 방송을 갑자기 켰는데 사실 갑자기가 아니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방송을 했었거든요. 어저께 방송에 여기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무래도 시간봉으로 볼 때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에서 저점은 낮아졌죠. 네, 그리고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는 올라갔죠. 네, 요게 상승 다이버전스거든요. 시간봉 상단은 그래도 좀 신뢰도가 꽤 있는 지표죠. 이게 뜬 다음에 여기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올라가는 듯 하다가 한 번 더 떨어졌죠. 네, 그러면서 더블 상다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가격은 한 번 더 떨어졌죠. RSI는 한 번 더 올라가고 그렇게 가격은 두 번 떨어지고 RSI는 두 번 올라가고 이런 게 저점끼리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요게 더블 상다라고 해요. 더블 상승 다이버전스. 요게 걸리면 사실 되게 신뢰도가 높은 지표이긴 한데 더블 상다가 떴을 때 여긴 사실 들어가기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좀 저항이 좀 세게 걸리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1차 관문이 통과하는 셈인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젯밤에 한 12시쯤에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횡보하면서 방향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떨어지면 이제 하방 간다. 아니면 올라가면은 상방 간다. 이렇게 좀 제 관점을 공유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좀 상방이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이게 올라오는 힘이 강하죠. 네, RSI도 많이 올라온 게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하방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왔다가 하방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순간 RSI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럼 가격도 떨어지고 RSI도 떨어지면 상다가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부터는 하방 관점을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더블 상다가 걸린 이후에는 상방으로 무난하게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요즘에 비트코인 놀라운 게 다시 7만 달러를 뚫어냈어요. 여기에서 6만 6천이 뚫렸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더블 상다가 끼는 것까지는 제가 뭐 예측을 당연히 못했죠. 여기랑 여기에서 여기도 한 6만 7천도 깨졌었죠. 6만 6천까지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요. 패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패턴을. 제가 가격이 얼마까지 갈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들은 매물대 가격이에요. 매물대 가격. 뭐 가격을 대략 요쯤 된다 하고 제가 뭐 점쟁이처럼 뭐 쌀 뿌리면서 이렇게 가격을 찍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다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6만 8천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 가격이 나옵니다. 예, 6만 8천이고 여기 보시면은 6만 7천이고 요런 매물대에 한 번씩 이렇게 다 걸리게 돼요. 여기 저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 공부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지. 제가 뭐 예언을 해드릴 테니까 이대로 뭐 리딩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나리오들을 세워보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요 빨간 점 보세요. 이 빨간 점을 보시면 여기 매물대랑 이렇게 다 있죠. 요 빨간 점 보시면 여기 매물대랑 요렇게 거의 다 있죠. 물론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이거는 뭐 산수나 수학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매물대를 보셔도 여기랑 다 있죠. 요런 게 매물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상의 한 매물대예요. 그럼 제가 뭐 6만 8천이네 9천이네 하는 게 제가 뭐 우연히 맞은 거지 저는 매물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숫자를 신내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부용입니다. 공부용. 차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면
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이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하다 저를 믿고 뭐 이런 말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는데 예, 이거는 시나리오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차트라는 게 이제까지의 통계가 있잖아요. 통계를 바탕으로 네,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확률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종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를 공부하는 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만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패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제 영상 보면서 공부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차트 공부하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선물 공부를 저는 예전에 했었는데 어디서 공부할 때도 없고 배울 때도 없어요. 네, 그래서 독학으로 고생하면서 제가 공부한 거를 여러분하고 관점을 공유하는 거예요.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공부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지성으로 여기서 오르니까 뭐 사세요.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누구나 다 맞는 거 아니냐.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올라갔을 때의 전략, 떨어졌을 때의 전략 이렇게 다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자만 외치는 네, 그런 투자는 좀 무서우니까. 그리고 가격을 제가 달러로 말씀드리거든요. 뭐 70K 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7만 달러대를 전 70K라고 K가 1000이거든요. 그럼 7만 달러입니다. 한국 가격으로 계산해 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매번 제가 한국 가격으로 변환을 해드릴 순 없거든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요 가격에다가 미국 가격에다가 일단 환율을 곱합니다. 환율을 곱하시고 세 번째는 여기에 김치 프리미엄을 또 곱해야 돼요.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구글에다가 김프가 이렇게 칩니다. 김프가. 김프가라는 어플은 좀 랜섬웨어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깔린 게 좀 있으니까 그냥 구글에다 김프가 치시고 사이트만 들어가세요. 어플 깔지 마세요. 네. 어플 깔고 바이러스 감염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구글에다 김프가 치고 K라고 나와야 돼요. K. 요거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들이 나와요. 특정 코인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코인마다 김프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깁니다. 여기다 이렇게 비트코인 이렇게 치면은 비트코인이 나오죠. 네, 요거를 체크하면 됩니다. 비트코인 골드 아니고요. X를 누르면은 이제 김프가 나오죠. 네, 다 비슷비슷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략 한 8% 정도. 그럼 김프가 8%인 걸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환율, 미국 달러 환율이 지금 1332원이죠. 네, 요거를 곱하면 됩니다. 환율이 1332원, 김치 프리미엄이 8%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70K라고 말했으면 한국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여기에다 7만을 곱하고 7만 달러입니다. 달러니까 환율을 곱해야겠죠. 1332를 곱하시고 김프가 8%니까 1.08을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7만 곱하기 1332원 곱하기 1.08 이렇게 하면 1억이 살짝 넘는 금액이 되죠. 아마 업비트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지금 7만 500불인가 그 정도 되니까 7만 300불이니까 대략 한 1억 10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업비트에 가서 가격을 보면은 대략 1억 100만 원 정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73K가 됐다. 그럼 여기에다 7만 3천을 곱하면 되죠. 환율하고 김프는 요새 보통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김프가 계속 바뀝니다. 어저께는 뭐 한 10%, 9%막 이렇게까지 크게 높아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하니까 아까는 한 7% 정도로 좀 빠졌었고 그렇거든요. 김프는 시시때때로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나우라는 어플이 있어요. 요 어플인데 요 어플을 까시면 편안하게 김프와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주로 코인나우로 확인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코인나우 사용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프를 감안해서 한국 가격 변환하는 법 이제 아시겠죠? 이거는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 가격으로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뭐 68K, 69K 이게 차트가 어 이게 여긴 바이낸스 차트잖아요. 업비트 차트는 좀 솔직히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이게 업비트 차트인데 시간봉으로 보시면 좀 느낌이 조금 달라요. 물론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 여기는 상다도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비트 차트에는 김프가 방어를 하면서 좀 차트 모양이 달라서 분석을 할 때는 주로 업비트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표준화된 게 거래량이 가장 많은 바이낸스 차트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네, 제가 가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업비트 기준으로 하는 차티스트는 없어요. 네, 저는 뭐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그냥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업비트 걸로 분석을 하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감안하시고 본인이 이 정도는 계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부분이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어찌됐든 가장 위기 상황은 좀 지나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조정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을 수 있으니까 안심하는 거는 좀 이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한 번쯤 떨어져 주길 바라긴 했는데 거기까지는 않았고요. 요 상승한 거 대비해서 0.5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요 정도 떨어지고 이제 반등을 하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물 ETF가 승인된 1월 10일 이후로 여기까지 빠진 후에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는 더더욱 얼마 안 빠졌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한 2, 3, 6까지는 빨간 선까지는 빠졌죠. 네,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까지만 조정 주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불리시한 거거든요. 불리시하다는 건 뭐냐면 황소 뿔이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어, 황소 뿔이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불리시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떨어지는 뭐 곰 발바닥으로 확 핥힌다고 해가지고 이건 베어리시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불리시하다는 거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 주고 바로 올리는 게 진짜 불리시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한 번쯤 빠졌다가 가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상당히 상방으로 좀 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시 빠질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거니까 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들어 올렸으니까 좀 가장 위기의 순간은 네, 저는 넘겼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저의 관점일 뿐이지 뭐 제가 미래를 예견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여기 매물대를 좀 일단 벗어나긴 했지만 여기까지 매물 벽이 상당히 높잖아요. 요거를 다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라인으로 오는 거는 네, 매우 강한 매수세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완벽하게 지나가고 난 후에 이제 좀 상승으로 상방으로 다시 향하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7만 4천 이상을 뚫어내는 것을 확인을 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아주 좋은 자리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방으로 갈 때도 제가 어저께 대략 한 여기쯤에서 여기 근처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떨어질 때도 하방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건 없다. 한번 떨어졌으면 잠깐 반등 주고 다시 떨어지는 게 보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상방으로 갈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뭐그 초보자분들은 그걸 바라겠지만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한 번쯤은 이렇게 조정 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한번 꾹 누른 다음에 그 반동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거든요. 떨어질 때도 위로 쭉 올린 다음에 그 반동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에는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네, 이번 하락장에서 하락장도 아니지만 이번 조정에서 많이 좀 겪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어제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포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어제가
네, 3월 15일 금요일이죠. 대단한 공포를 어저께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조회를 해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많았던 게 원화 가격으로 어떻게 아냐 이 부분이었는데 저는 주로 해외 사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기준으로 저는 보는 게 더 편해서 앞으로도 죄송한데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가격을 다 원화로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정도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불장이 저는 되게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장에만 거래하고 마무리를 엑시트를 한다면 그러면 초보자분들도 돈을 일부 벌 수 있거든요. 대부분 욕심내다가 엑시트를 못해서 결국 물려서 손해보는 게 배드 엔딩으로 끝나는 게 보통인데 2024년만 거래를 하시는 거를 지금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알트는 전량 매도를 하시고 제 전략입니다. 알트는 저는 24년 말쯤에 전량 매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것까지 우리가 다 먹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그냥 좀 남겨두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니까 우리 다음 사람도 수익을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트는 24년 중에 전량 매도를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네, 추천합니다. 이더 포함. 한 11월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포지션 정리할 때, 그러니까 매도를 시작할 때, 전 분할 매도 하겠죠. 그때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매도를 시작할게요. 그럼 비트는 어떨 거냐? 비트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데 일단 최소 두 개는 초장기 보유할 거예요. 20년 이상 아주 길게 장기 보유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얼만큼 매도할지 언제 매도할지는 역시 앞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얘기 안 해주냐? 지금 저도 몰라요. 네. 앞으로 이게 비트코인이 1년 동안 어떻게 항해를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측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틀려요. 예측을 한다는 거는 무조건 롱이지 하고 위로만 간다는 거를 바라보는 게 예측이고요. 저는 시나리오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렇게 될 경우,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투자에 있어서 시나리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제가 세우는 시나리오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어디까지나 공부용입니다. 차트 공부는 해두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할 텐데 이 시나리오를 세우고 차트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수학 강사 생활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수학을 제가 유료로 돈을 받고 가르친 게 고3 말부터였어요. 수능 끝난 뒤부터 네,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작년 말까지도 네, 제가 가르쳤습니다. 수학을. 그러면 25년? 네, 25년 이상을 제가 수학을 가르쳤잖아요. 강사 생활을 제 나이에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나름 뭐 수학 강의할 때 되게 잘 나갔던 편이고 하루에 뭐 방학 때 같은 경우 13시간씩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차트를 잘 보고 저보다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많겠지만 저보다 강의 짬밥이 많은 분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뿐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는 애드센스 수익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브랜드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관점을 공유하는 거니까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은 네, 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멘탈이 약하지도 않고 그렇게 댓글에 영향 받진 않는데 불편한 분들이 더 많으면 제가 할 이유가 없어서 설문을 올렸던 거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힘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설문을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한 85%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올려주셔서, 네, 저는 15% 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네, 저는 계속 차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한 거는 아니고, 일단 첫 번째는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강제성이 있거든요. 차트 분석도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이게 방송을 하면서 차트를 한번 분석하고 방송을 하게 되니까 이게 꾸준히 계속 차트 공부를 하게 돼서 이게 실력이 조금씩 늘게 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누군가에겐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그 하루님 인터뷰가 있었어요. 하루님은 저하고 그 공부한 패턴이 비슷해가지고 우리 뭐 저는 하루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소름 끼칠 때가 많거든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하루님하고 이야기 해봤을 때 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하루님도 진짜 고생 많이 하면서 차트 공부하셨고 저도 진짜 고생 많이 하면서 차트 공부했는데 이게 배울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공부하고 하루님하고 이렇게 같이 리서치하면서 얻게 된 정보들을 이런 거 얻을 때가 사실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네,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큰 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 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저에게 제가 느끼기에는 큰 돈입니다. 하루님도 네,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신 고수 투자자시거든요. 지난 장에서 뭐 마이너스 1억 3천원에서 지금 이 지난 장에서만 12억을 벌었고 그러면 한 13억이 넘게 번 거죠. 이번 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앞서간 뭐 선배일 수 있잖아요. 인생 선배는 아니지만 투자, 뭐 차트 분석 이렇게 뭐 투자에 대한 한 발 앞서간 선배가 그래도 이야기해주면 관점 공유해주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초보자겠죠. 초보자 입장에서는 네,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분들이 해라 마라 할 건 아니니까 네, 원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서 또 풀 베팅을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억 밑에서 일부 업비트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KRW 업비트 차트입니다. 가격이 원화예요. 9,560만 원까지 네, 한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줍는 거는 뭐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 같고 어찌됐든 1억 밑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요 정도에서는 네,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최저가에 사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수량을 다 채우지 못하셨던 분에게 매수 기회를 줬으니까 네, 이때는 어찌됐든 더 떨어질지언정 분할 매수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이 좀 빨리 나왔어요. 물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럴 확률은 30%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방을 70%로 보고 있고 이건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야 하고 몰빵 투자하고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잘 생각해보고 항상 현금의 여지를 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 대략 한 9% 정도 빠졌죠. 10%도 안 되게 빠졌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큰 조정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투자할 때 현금 비중을 꼭 가져가야 된다.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런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늘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비중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때 수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뭐 요럴 때 팔고 더 떨어지면 또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면은 수량을 오히려 잃을 수 있거든요. 상승장에서 4848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제가 경험해보고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승장이 기세가 너무 좋으니까 네, 지금 뭐 높을 때 가격이 비쌀 때 팔고 쌀 때 다시 산다.
이거는 좀 약간 환타지일 수 있으니까 수량을 잃지 않고 지켜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